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극심한 기근을 극복한 요셉의 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와서 파라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비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보소서. 그들이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가 그의 형제 중 몇 사람, 즉 5명을 데리고 가서 파라오에게 보이니, 파라오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목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파라오에게 또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당신의 종들은 그들의 양떼를 먹일 초장이 없기에 우리가 이 땅에 기거하러 왔나이다.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이제 당신의 종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땅의 가장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제들이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라. 그리고 만일 그들 가운데 활동력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네가 알면 그들로 내 가축을 돌보는 관리자로 삼으리라 하더라. 요셉이 자기 아비 요셉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해 주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이 창세기 47장 1절로 7절은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의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있을 때에 모두가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까지도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요셉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의 눈부신 활약상을 묘사하고 있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창세기 47장 13절 26절까지 보면은 요셉의 아주 뛰어난 활약상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요셉은 파라오 왕을 세계 제1의 통치자로 이렇게 격상시켜 놓은 그런 대활약을 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풍년 기간에 비축해 놓은 그런 곡물을 팔아가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을 벌어들였고, 급기야는 곡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을 다 사들여요. 그리고 파라오 왕의 소유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13절로 15절까지 보면은 기근이 너무 심하니 온 땅에 양식이 없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의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 시들어지더라. 요셉은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들이니 이는 그들이 곡식을 사감이라. 그리하여 요셉이 파라오의 집으로 그 돈을 가져왔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이 바닥나니 모든 이집트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기를, 돈이 바닥이 났으니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어찌 당신 면전에서 죽어야 되리까? 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은 풍년기간에 비축해 놓은 이 곡물을 팔아가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짐승들까지도 몽땅 사들여요. 그러니까 파라오 왕의 소유로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죠. 대단한 활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47장 16조 17절 보면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의 가축을 달라. 돈이 바닥났으면 너희의 가축과 바꾸주리라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그들의 가축을 가져오고 요셉의 말들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을 양식과 교환해 주어 그 해에 요셉이 그들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더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요셉은 풍년기간에 비축해 놓은 이 곡물을 팔아가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전답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의 소유로 또 만들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47장 18절 20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 해가 끝나니 그들은 그 다음 해에도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나의 주께 숨기지 않으리이다. 우리의 돈도 다 썼고 우리의 가축들도 다 나의 주께서 가지셨으니 우리의 몸과 땅 외에는 내 주의 목전에 내놓을 것이 없나이다. 우리 곧 우리와 땅이 어찌 당신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사시고 양식을 주소서. 우리와 우리의 땅이 파라오에게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씨앗을 주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며 그 땅도 황폐되지 않으리이다 하더라. 요셉이 이집트의 온 땅을 파라오를 위하여 샀더라. 이는 기근이 그들을 압도함으로 이집트인들이 각자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땅이 파라오의 것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풍년기간에 뭐래요? 비축해 놓은 곡물을 팔아가지고 이집트인들을 가나안 사람들도 일부 포함됩니다만은 이 파라오의 소작인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확실히 놀라운 요셉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활약상은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힘과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창세기 47장 23절 26절을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오늘 파라오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땅을 샀노라. 자, 여기에 너희를 위한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릴지라. 추수 때가 되면 너희는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주고 내 부분은 너희 것으로 하여 들의 씨앗으로 삼고 너희의 식량과 너희의 집안의 식량과 너희 어린 것들의 식량으로 삼으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으니 우리가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고 파라오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하더라. 요셉이 이집트의 땅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더라. 오늘까지 이르러 파라오는 5분의 1을 가지나 제사장들의 토지만은 파라오의 것이 되지 않으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지혜와 활약상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참 이러한 지도자, 이러한 대통령이 좀 등장한다면 이건 하나의 희망사항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되새겨본다고 하면 이집트와 가나안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주변 국가들의 소유도 대량 파라오의 왕의 그런 소유가 되었다고 짐작해 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1장과
54절 57절을 보아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파라오 왕은 요셉의 뛰어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제1의 황제임이 다시 한번 확증된 거죠. 파라오가 이렇게 거대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참고해 보세요. 다시 본문 47장 17절을 보면은 요셉이 흉년 동안 매입하여 들인 수많은 짐승들을 풍년기간에 비축해 둔 곡물을 가지고 짐승들을 먹이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풍부하게 쌓아놨는지 짐승을 먹여, 그 곡식을. 사람도 먹기 힘든 곡식을. 이것은 요셉이 비축해 놓은 곡물의 분량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집트와 가나안과 또한 인근 국가들은 사람이 먹을 양식도 없어요. 없는데 곡물을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으면 짐승들에게까지 곡물로 먹이고 기르고 길렀으니 말이죠. 지금은 영적 기근을 대비하여 영적 양식을 준비하는 때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금이 우리를 비축할 때요, 은혜를 비축할 때요, 지금이 구원을 예비할 때인 것을 묘사한 말이죠.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중단될 때까지 필연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요셉이 양식을 많이 쌓아둠으로써 기근에서 살아남았듯이 우리들도 지금 은혜와 구원과 영적 양식을 많이 쌓아두어서 영적 환난의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실력을 비축하라는 겁니다. 영적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뛰어난 이 토지 정사는 바로 이 파라오 왕을 다시 한번 위대한 자로 격상시켰다라는 것. 요셉은 곡물을 팔아가지고 매입하여 드린 그 모든 땅들을 파라오 왕의 소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그 왕권을 크게 강화시켜 놓았다는 점을 20절에 볼 수 있겠고요. 실로 요셉은 위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포악한 군왕들은 백성들의 땅을 억지로 빼앗아서 자기 소유 재산으로 삼고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지금 한 그런 시대인데, 적어도 요셉은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파라오를 그러한 폭군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군왕 자신이 스스로 폭군이 되는 경우보다는 조정의 일을 맡은 간신들로 인해 가지고 폭군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셉은 신앙인으로서도 훌륭하지만 정치인으로서도 훌륭한 충신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비축해둔 곡물로 사들인 수많은 토지들의 소유권을 모두 파라오 왕 앞으로 해놓았습니다. 등기를 다 그쪽으로 해놨어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깨끗한 물질 정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이집트의 전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부정축지한 자가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양받은 깨끗한 물질 정신 덕분이고요. 이것은 창세기
13장 12절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러므로 자식의 모든 정신적 가치는 부모를 닮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이렇게 세운 뛰어난 납세 제도는 파라오 왕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의 모든 돈과 짐승과 전지는 파라오 왕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말 농가였던 자작농가였던 모든 이집트인들은 파라오 왕의 소작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소작인들에게 상당한 납세 제도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왕의 토지를 경작한 후에 토지 소산의 5분의 1을 바치게 하는 그런 제도였지요. 실로 2활이라면 남의 땅을 소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많은 양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소작인들은 적어도 4활을 내놔야 하지 않겠는가. 요셉은 낮은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위대한 인품도 지닌 자였고요. 파라오 왕은 이 일로 인해서 선정을 하는 자로 또 한 번 격상된 겁니다. 남을 격상시켜주는 인물로 살아가라는 거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여 격하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산업을 하고 얻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영적 그늘 밑에서 우후죽순같이 길러지고 있는 길러지고 있는 것을 이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자연히 이스라엘의 독점적인 목축 산업은 번창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는 것을 기록한 것은 이 모두가 요셉의 영적 그늘에서 산업도 얻었던 거죠. 또한 요셉의 영적 그늘 밑에서 생육도 하고 번성도 되는 것을 묘사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모세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진출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11절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여기서 접습니다. 다음 시간 만남이 될 때까지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기도 생활 충만히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주의 일에 힘써 나가는 복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